앞으로 다가온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연방하원의원 4명이 모두 재당선될 것으로 막판 판세 분석에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11월 8일 미국의 2022년 중간선거에서는 막판에 다가가면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전개돼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두 분의 피습 사건을 놓고 민주, 공화 양 진영이 격한 상호 비난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ACA 오바마 케어를 2023년에 이용하기 위한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이 전달보다 50만 개 늘었습니다. 경제에는 다행이지만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첫날에 보내드리는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연방하원의원 4명이 모두 재당선될 것으로 막판 판세 분석에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캘리포니아 34지구에 민주당 데이비드 김 후보가 강력한 도전장을 던지고 있어 한국계 연방하원 의원 수를 늘릴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일주일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2022년 중간선거에서도 한국계 후보들의 선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2년 전 2020년 선거에서 한국계 연방하원의원 수를 1명에서 4명으로 대폭 늘리는 기염을 토한 데 이어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그들 4명이 모두 재당선될 것으로 막판 판세 분석에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 나서는 한국계 연방하원의원들은 민주당에서 뉴저지 3선거구의 앤디 김 하원의원이 3선에 도전하고 있고 워싱턴주 10선거구에서 메릴린 스트릭트랜드 하원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선 캘리포니아 40선거구에서 영김 하원의원이 45선거구에선 미셸 박스틸 하원의원이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선거 일주일 전 분석한 막판 판세에 따르면 앤디 김 의원은 평균 6포인트 앞서 3선으로 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주의 메릴린 스트릭트랜드 의원은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에 이미 20포인트 이상 앞선 바 있어 아예 분석 대상에서도 제외될 정도로 재선이 유력한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현역 의원들인 영김 의원은 캘리포니아 40지구에서 당선 유력으로 꼽혔고 45지구의 미셸 박스틸 의원은 재선으로 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는 당선이 어렵지만 재선이 가장 힘든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앤디 김 하원의원도 재선이라는 큰 고비를 넘어섰고 이번에 3선 의원은 2년 전보다 수월하게 올라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 바람이 불고 있어 캘리포니아가 민주당 아성이지만 공화당 소속 영김, 미셸 박스틸 하원의원은 동시에 재선 고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는 대표적인 민주당 우세 지역이어서 메릴린 스트릭트랜드 하원의원의 재선도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계 현역 연방하원의원들의 당선 여부 못지않게 한석이라도 더 늘릴 것인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계 연방하원 의석을 한석 더 늘릴 수 있는 후보로는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캘리포니아 34지구에서 강력한 도전장을 던진 민주당 데이빗 김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데이빗 김 후보는 6월 예비선거에서 같은 민주당 현역인 지미 고메스 하원의원에 이어 2위를 기록한 바 있어 현역의 장벽을 넘어서는 파란을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11월 8일 미국의 2022년 중간선거에서는 막판에 다가가면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전개돼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동시에 장악할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연방 하원에서 최소 15석, 평균 31석을 빼앗아 다수당을 굳힌 데 이어 연방 상원에서도 민주당 현역 상원 의원들이 버티고 있는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등 3곳 중에 최소 1석을 빼앗아 동시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일주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11월 8일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막판에 기세를 다시 올려 연방 상하원 동시장악의 꿈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지 열흘 전만 해도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유지 가능성이 있었으나 선거 전 막판에 공화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상하원 동시장악 가능성으로 다시 변하고 있습니다.
선거 일주일 전 막판 판세에서는 공화당이 연방 하원에서는 최소 228석, 연방 상원에서는 최소 51석으로 상하원을 동시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분석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 현역 상원의원들이 버티고 있는 조지아, 네바다에 이어 애리조나를 다시 접전지로 만들었습니다. 지역 여론조사를 종합하고 있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조지아에서는 공화당의 허셀 워커 후보가 민주당의 라파엘 워낙 상원의원에게 1.4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고, 네바다에서는 공화당의 애덤 락스왈트 후보가 민주당의 코르테스 마스토 상원의원에 0.6포인트 우세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에 비해 공화당 현역 의원이 은퇴한 펜실베니아에서는 민주당의 존 패터먼 후보가 크게 앞서다가 뇌졸중 후유증에 시달리는 바람에 공화당 맷 오즈 후보에 1.5포인트까지 추격당해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다수 앞서던 애리조나의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공화당의 블레이크 메스터스 후보에게 2.4포인트 차이로 추격당해 접전지로 바뀌었습니다. 조지아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격차가 적어 12월 6일 런오프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1월 8일 선거일에는 공화당이 펜실베니아를 지키고 네바다를 빼앗으면 51석을 넘겨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주일 전 판세까지 민주당이 현재와 같이 50대 50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가까스로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가 이번 주에는 다시 공화당의 상원 동시장악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 탈환을 굳힌 것은 물론 민주당과의 의석수 차이를 전주보다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지역 여론조사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연방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민주당 의석 5석만 빼앗으면 과반인 218석을 넘는데 막판 판세에서는 최소한 15석, 많게는 48석, 평균 31석을 빼앗아 다수당 탈환을 굳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부군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피습된 사건을 놓고 일주일 남은 중간선거전에서 민주, 공화 양 진영이 격한 상호 비난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견된 정치폭력으로 공화당 승리 시 이를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고, 공화당은 범죄에 너무 나약해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다수당을 바꿔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부군인 올해 82세의 폴 펠로시 씨가 샌프란시스코 자택에서 40대의 극우 성향 백인 남성에게 공격당한 사건을 두고 중간 선거일이 바짝 다가오자 양 진영에서 격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폴 펠로시 씨를 공격한 42세의 데이비드 디페이프에 대해 폭력과 납치 시도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데이비드 디페이프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납치해 걷지 못하게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펠로시 하원 의장이 워싱턴에 머무는 바람에 실패하고 남편을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거의 모든 공직 후보들이 나서 이번 사건은 극우 성향의 용의자가 증오와 편집증의 메시지를 오랫동안 게재해왔던 점을 볼 때 예견된 결과라고 정치 폭력으로 개탄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특히 공화당은 캠페인 유세나 선거 광고에서 펠로시 하원 의장과 같은 유력 정치인들을 수십 년 동안 타겟으로 삼아왔다며 공화당 진영이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공화당의 승리 시 이런 정치폭력이 더 악화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진영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했던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마가 운동을 확산시키며 정치폭력까지 부채질할 위험이 있다고 위협성 발언도 꺼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공화당 진영에서는 샌프란시스코나 시카고 등의 전체 범죄율을 보라며 이번 펠로시 의장 자택에 대한 공격 사건도 전체 범죄 증가에 따른 것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진영은 이번 중간선거전에서 경제난과 함께 범죄 증가를 민주당을 공격하는 두 가지 핵심 이슈로 삼고 있습니다. 차기 하원 의장을 고대하고 있는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대표와 미치 매코널 상원 대표는 정치폭력에 대해선 무섭고 역겹다며 강하게 규탄했지만 전체 범죄 증가와 괴를 같이 하고 있다고 책임을 민주당 정권에 돌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는 반면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트위터를 통해 용의자가 사용한 해머가 멋진 헬로윈 액세서리가 된 것 같다고 조롱했습니다. 다만 공화당 진영에서는 극우주의자들의 정치 폭력에 대해선 강력히 규탄하려는 지도부와 온건파들에 비해 이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확산시키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강경파들로 나뉘어 있는 분열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ACA 오바마 케어를 2023년에 이용하기 위한 등록이 오늘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중단 없이 이용하려면 12월 15일까지는 등록해야 합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400만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ACA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을 새해에도 이용하기 위한 등록에 돌입했습니다. 2023년도분 ACA 건강보험 등록은 1일부터 시작해 통상적으로 12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내년 1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지역들도 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계속 커버받으려면 12월 15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18개 주는 자체 정부 웹사이트에서 등록받고 있고 버지니아 등 33개 주는 연방사원의 헬스케어.gov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지난해 ACA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에는 1,380만 명이 등록해 대다수인 1,250만 명이 정부 보조를 받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습니다. 2023년도분에서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평균 프리미엄, 즉 월 보험료가 물가 급등 탓에 인상되지만 정부 보조금이 3년 연장되는 바람에 ACA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은 한 달 $10 이하만 차이 날 뿐이어서 보험료 인상을 체감하지 못할 것으로 연방정부는 밝혔습니다. 연방 빈곤선의 400%인 연소득 개인 $54,360, 부부 $73,240까지는 정부 보조를 받기 때문에 등록자의 90% 이상이 정부 보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 보조 혜택을 받으면 매달 내는 보험료가 $1,500일 경우 대부분은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본인은 $100 안팎만 내게 됩니다. 2023년도분 ACA 오바마 케어에서는 한 가지 혜택이 추가됩니다. 지금까지는 직장 의료보험에서 본인만 커버되는데도 그 가족이 ACA에 가입하면서 정부 보조를 못 받게 되어 있으나 2023년부터는 그 가족들도 보조를 받아 ACA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백악관은 100만 명 이상이 이 혜택을 받고 ACA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ACA 건강보험에서는 내년에도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의료 혜택을 계속 커버해주게 되지만 낙태에 대해선 보험 커버를 금지하는 20여 개 주에선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 열린 일자리가 예상을 깨고 9월에 1,072만 개로 전달보다 50만 개나 늘어났습니다. 이는 연준의 의도된 고용 냉각 시도에도 불구하고 잡 오프닝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어서 미국 경제에는 다행이지만 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돼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는 잡 오프닝, 열린 일자리가 연준이나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다시 늘어났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9월의 잡 오프닝은 1,072만 개로 8월에 1,020만 개보다 50만 개나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잡 오프닝은 8월에 한꺼번에 100만 개 이상 급감했다가 9월에 다시 50만 개 늘어난 것입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985만 개로 1년여 만에 처음으로 1,000만 개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는데 예상을 깨고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공격적인 연속 금리 인상으로 고용도 의도적으로 냉각시키려는 시도를 해왔는데 잡 오프닝이 다시 늘어나 거의 먹혀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잡 오프닝이 다시 증가한 것은 경제 전반에는 다행이지만 연준의 물가 잡기에는 더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경제의 보루로 꼽히는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하고 사업체들이 계속 근로자들을 고용하려 한다는 뜻이어서 경제 전반에는 다행스런 지표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일자리가 안정돼야 돈을 벌어 쓸 수 있고 70%나 차지하고 있는 소비 지출이 계속돼야 불경기 추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마저 다소 냉각시키려 시도해왔는데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어서 물가에 부담을 주고 금리 인상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공격적인 연속금리 인상으로 소비자들과 업체들이 돈을 빌리기도 돈을 쓰기도 다소 어렵게 하고 고용을 자제하며 임금 인상도 둔화시킬 것이므로 고용 비용 상승과 가격 인상을 억지시켜 물가 잡기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내일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4연속으로 0.75포인트 더 인상하게 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